이번 시간에는 붓스트랩으로 다양한 버튼 스타일을 지정해 볼 거예요. 자, 먼저 붓스트랩 기본 세팅부터 해줄게요. 닥스에서 퀵 스타트 두 번째 코드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복사 아이콘을 클릭해서 VS 코드에 붙여 넣어 줄게요. 자, 먼저 랭귀지를 KO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예시로 들어있는 H1 헬로 월드만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이 헬로 월드는 삭제하고 이 바디 태그 내에 작성을 해나가시면 되세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스크립트 태그는 바디 태그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 태그 위쪽으로 코드를 만들어 나가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붓스트랩 버튼 스타일을 적용해 볼 거예요. 자, 먼저 붓스트랩 닥스에서 버튼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버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예시와 코드까지 나와 있어요. 이러한 예시를 보면서 원하는 버튼에 해당 코드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처음에 위치한 프라이머리라고 되어 있는 이 파란색 버튼을 적용해 볼 거예요. 이 파란색 버튼에 대한 코드는 가장 첫 번째 위치하고 있는 코드예요. 예제 순서대로 코드도 순서에 맞춰서 위치하고 있어요. 자, 저희는 이 클래스만 보면 됩니다. 이 클래스 속성에 보니까 두 개의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btn과 그리고 btn 프라이머리로 되어 있어요. 자, VS 코드에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버튼 태그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붓스트랩 디자인을 적용해 줄 겁니다. 클래스 속성을 사용해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클래스 속성에 btn이라고 먼저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아직은 저장하기 전입니다. 지금 현재 이 모양이 HTML의 기본 버튼 모양이에요. 자, 이제 저장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저장을 하면 기본 모양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btn만 입력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붓스트랩으로 버튼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색상을 추가를 해볼게요. 이 클래스 속성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나열할 때는 스페이스를 띄우고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그 파란색은 btn 프라이머리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 btn이 버튼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한 기본 세팅. 두 번째, btn-primary는 색상을 지정해주는 클래스입니다. 색상뿐만 아니라 모양까지도 조금 바뀌어 있어요. 이제는 각진 모양이 아니라 이 끝을 보면 조금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 살짝 어두워지는 효과까지 들어있어요. 자, 이 부분이 바로 btn 프라이머리예요. CSS로 이 버튼을 만들려면 이 버튼의 너비와 높이도 조정해야 합니다. 배경색과 글자색도 별도로 지정해야 해요. 그리고 패딩 안쪽 여백도 들어가 있죠. 테두리도 둥글게 만들어주는 이 모든 코드를 저희가 직접 작성해서 적용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붓스트랩에서는 그러한 스타일을 미리 만들어뒀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하게 클래스 속성에 적용만 해주면 이렇게 예쁜 버튼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스타일이 이 두 개의 붓스트랩 클래스로 지정한 거예요. 이 버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스타일이 이러한 형식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붓스트랩을 사용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웹사이트를 그것도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붓스트랩 클래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붓스트랩 닥스에 이렇게 예시와 코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예시를 찾아서 해당 코드를 적용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닥스를 보면서 하나씩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클래스 스타일을 하나 더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모든 버튼에 btn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죠. 버튼을 만들기 위한 기본 설정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클래스는 조금씩 이름이 달라집니다. 바로 두 번째 클래스에 따라서 각각의 색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클래스를 달리 줌으로써 다양한 색상들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빨간색 버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데인저라고 되어 있죠. btn 데인저입니다. 자, btn 데인저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btn 데인저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빨간색 버튼이 만들어졌어요. 바로 이 두 번째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success, danger, warning이라는 단어는 부트스트랩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색상명이에요. 그래서 이 색상명들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트스트랩의 기본 색상명은 버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기억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 색상명은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데인저, 레드죠. 레드 카드를 연상하시면 되세요. 워딩은 옐로우예요. 옐로우 카드를 이미지화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성공은 석세스. 프라이머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파란색 버튼이에요. 그리고 조금 밝은 톤의 라이트, 그리고 다크 색상, 인포 색상 등이 있어요. 이 각 버튼의 이름이 색상명입니다. 바로 이 색상명이 지금 현재는 btn-색상명으로 되어 있어요. 버튼 색상입니다. btn이 버튼의 약자예요. 그래서 버튼의 색상을 나타낼 때는 btn-색상명. 뒤에서 다시 배울 텐데요. 배경 색상은 비즈-색상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영어로 볼더죠. 그래서 볼더 뒤에 색상명을 붙이게 되면 테두리 색상이 되는 거예요. 글자색은 텍스트 뒤에 색상명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텍스트 다시 석세스라고 하면 그린색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링크 또한 마찬가지예요. 링크는 앵커 태그죠. 그 앵커 태그의 글자도 동일하게 색상명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곳에 색상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btn-warning, btn-light나 secondary 형식으로 다양한 클래스명을 적용해서 색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버튼 태그뿐만 아니라 앵커 태그나 인풋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클래스에 조금 전에 속성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앵커 태그도 동일하게 버튼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폼에 사용하는 이 인풋 태그도 버튼 타입이 있죠. 저희 세 가지 타입을 배웠어요. 버튼, 서밋, 리셋. 이 세 가지 타입이 버튼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동일하게 부트스트랩 클래스로 스타일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앵커 태그입니다. 링크는 샵으로 빈 링크로 처리해 줄게요. 자, 텍스트는 앵커 태그 버튼이라고 넣을게요. 자, 지금 현재 앵커 태그의 기본 모양은 바로 이 모양입니다. 자, 이제 이 모양을 부트스트랩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타일을 만들어 줄게요. 버튼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btn으로 기본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btn-warning으로 노란색 버튼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면 동일하게 노란색 버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각각의 버튼 색에 따라서 조금 진한 색은 글자색이 흰색, 조금 옅은 색은 글자색이 검정색으로 자동으로 바뀌도록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일하게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색이 살짝 변합니다. 자, 인풋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인풋에는 이 타입에 버튼 타입 또는 서밋 타입, 리셋으로 바꿔줄 수 있죠. 자, 버튼으로 한번 타입을 지정해 볼게요. 이렇게 인풋이 버튼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 클래스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 버튼 안에 텍스트는 로그인으로 적어줄게요. 이 안에 텍스트는 이렇게 밸류 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이 현재 기본 모양이에요. 자, 여기에 클래스를 지정을 해줄게요. 자, 이번에는
btn-다크로 어두운 색을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동일하게 버튼 모양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버튼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앵커 태그나 그리고 폼의 인풋 태그에도 동일하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리면 아웃라인 버튼이에요. 이 버튼은 테두리 모양만 있죠. 자, 여기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그때 색이 채워지는 효과가 들어간 겁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예시를 보면서 다른 디자인도 적용해 줄 수 있어요. 자, 아래쪽에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버튼의 기본 세팅 btn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버튼을 만들 때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되는 세팅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는 btn 다시 프라이머리로 바로 색상명이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가운데 아웃라인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아웃라인이 들어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테두리만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상이 채워지는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구간을 아웃라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먼저 프라이머리를 아웃라인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올리면 그때 색이 채워지는 효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동일하게 빨간색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에 앵커 태그나 인풋도 동일하게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도 바꿀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크게,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btn 라지가 이렇게 큰 버튼을 만드는 거고요. btn 스몰은 작은 버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크게,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명과 별도로 클래스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btn-lg로 이 파란색 버튼을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조금 커졌죠? 자, 아래쪽은 btn-sm으로 작은 모양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기존 다른 버튼에 비해서 조금 더 작은 버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형식으로 부트스트랩 스타일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왼쪽 메뉴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기능들을 이러한 형식으로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는 못해요. 저희는 기본적인 스타일 몇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적용시키며 배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부트스트랩 페이지를 자주 들여다보면서 이 닥 페이지에 빨리 친숙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부트스트랩의 닥 페이지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 닥 페이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스타일을 함께 적용시켜 나가다 보면 추후에 저희가 다루지 못하게 되는 파트도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부트스트랩으로 버튼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색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